밤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시나요? 저녁에 먹은 음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들지 못한 밤에 음식이 먼저 말을 걸고 있었다는 이야기, 잠 안 올 때 절대 피해야 할 음식 TOPO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옥경 씨는 모두 잠든 시간에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도 고요했습니다. 눈은 감겼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할 일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정석 씨는 시계를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한 번 봅니다. 11시입니다. 눈을 감고 기다립니다. 다시 봅니다. 12시입니다. 또 봅니다. 1시입니다. 시간이 더 흐를수록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자야 하는데,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이러다 몇 시간 못 자겠네. 걱정이 커집니다. 민준 씨는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낮에 별일 없었는데 왜 잠이 안 오는지 몰랐습니다. 특별히 스트레스 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뇌는 깨어 있었습니다. 은영 씨는 또 하루를 넘겼습니다.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얕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피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밤이 반복되었습니다. 재호 씨는 잠들지 못하는 밤이 두려웠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불안했습니다. 오늘도 잠 못 자는 거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이 걱정 자체가 잠을 방해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잠 못 잘까봐 걱정하니 정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왜 밤마다 이렇게 힘든지, 왜 눈을 감아도 잠들지 못하는지, 왜 몸은 깨어 있는지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원인을 모르겠었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영희 씨는 자는 시간은 충분한데 피곤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충분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워 있는 시간과 쉰 시간은 달랐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얕은 잠만 반복했습니다. 옥경 씨는 나이 때문이라고 체념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정석 씨는 하지만 밤이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정 시간에 깼습니다. 새벽 2, 3시쯤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특정 느낌이 있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목이 마르거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특정 불편함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 패턴이 우연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비슷한 시간, 비슷한 느낌, 비슷한 불편함이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영 씨는 낮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활동하느라 바빴습니다. 피곤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조용해지면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또렷해졌습니다. 낮에는 무시했던 것들이 밤에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재호 씨는 밤이 길었습니다. 잠들지 못하면 시간이 더디게 갔습니다. 1시간이 2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뒤척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밤을 보내고 나면
다음 날이 힘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이해하게 된 것은 잠이 머리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뇌만 준비된다고 잠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도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심장도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신경계 전체가 함께 쉼의 상태로 들어가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배운 것은 밤의 음식이 낮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낮에 먹으면 괜찮은 것이 밤에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활동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몸은 다른 상태였습니다. 옥경 씨는 배고픔이 아니라 습관으로 먹는 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출출한 느낌 때문에 먹었습니다. 심심해서 먹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 의식처럼 먹었습니다. 저녁 드라마 보면서 책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갔습니다. 정석 씨는 이 습관이 잠을 방해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조금만 먹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은 양이니 문제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종류의 문제였습니다.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민준 씨가 알게 된 것은 잠들기 전 먹는 음식이 수면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언제 먹느냐도 중요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먹는 것과 몇 시간 전에 먹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영 씨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음식은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소화기관을 움직입니다. 혈당을 변화시킵니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모든 것이 수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재호 씨가 이해하고 싶었던 것은 밤에 몸이 어떻게 준비하는가입니다. 잠들 준비를 하는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심박이 감소합니다. 낮보다 천천히 뜁니다. 체온이 하강합니다. 중심 체온이 약간 내려갑니다. 신경계가 안정됩니다. 교감신경 활동이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수진 씨가 배운 것은 이때 소화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음식이 위에 들어오면 소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혈류가 위로 몰립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됩니다. 신경계가 다시 각성됩니다. 소화는 에너지가 필요한 활동입니다. 몸이 완전히 쉴 수 없습니다. 영희 씨가 이해한 것은 음식이 잠의 스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어떤 음식은 잠을 도와줍니다. 편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은 잠을 방해합니다. 몸을 깨웁니다. 각성시킵니다. 옥경 씨는 몸의 리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활동 모드입니다. 교감신경이 우세합니다. 에너지를 쓰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회복 모드입니다.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정석 씨가 배운 것은 이 전환이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어두워야 합니다. 조용해야 합니다. 편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가 비어 있거나 가벼워야 합니다. 소화 중인 상태에서는 전환이 어렵습니다. 민준 씨가 이해한 것은 체온의 역할입니다. 잠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약간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잠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으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특히 소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대사 활동이 증가하면서 체온이 상승합니다. 이것이 잠을 방해합니다. 은영 씨는 호르몬의 변화도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음식 섭취, 특히 특정 음식은 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각성 호르몬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깨집니다.
재호 씨가 깨달은 것은 문제가 양이 아니라 자극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반응은 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몸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양보다 종류가 중요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이해한 것은 피해야 할 음식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첫째, 신경을 깨웁니다. 중추신경계를 자극합니다. 각성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둘째, 위를 움직이게 합니다. 소화 활동을 시작시킵니다. 오랜 시간 소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체온을 올립니다. 대사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몸을 활성화시킵니다. 영희 씨가 배운 것은 TOPO가 종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특정 브랜드나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성분과 성질을 가진 음식 종류였습니다. 이 특징을 이해하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TOP5 달콤한 밤참. 옥경 씨는 잠들기 전 단맛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달콤한 것이 당겼습니다. 과자 한 봉지, 초콜릿 몇 개, 아이스크림 한 숟갈, 작은 양이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달콤함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는 조용해지지 못했습니다. 단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이 요동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합니다. 이 변동이 각성 반응을 유도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내려갈 때 몸은 위기로 인식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들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몸을 깨웁니다. 각성시킵니다. 잠들려던 몸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정석 씨는 단 음식 후 몇 시간 뒤에 깬 경험이 있었습니다. 잠들었다가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유를 몰랐는데 혈당 변동 때문일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먹은 단 음식이 밤중에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깼습니다. 단 음식은 일시적인 만족을 줍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수면에는 방해가 됩니다. 특히 정제된 설탕이 많은 음식일수록 영향이 큽니다. 과자, 사탕, 케이크, 초콜릿, 이런 음식들은 밤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TOP4 기름진 위로. 민준 씨는 하루 고생의 보상처럼 먹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냈으니 맛있는 것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치킨, 피자, 튀김, 기름진 음식들이 그날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늦은 저녁이나 밤에 먹었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끝나지 않는 밤을 보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방은 소화 과정이 복잡합니다. 위에서 오래 머뭅니다. 장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완전히 소화되려면 여러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화 시간이 증가하면 위 활동이 지속됩니다. 위가 계속 움직입니다. 소화액을 분비합니다. 음식물을 분해합니다. 이 모든 활동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몸은 쉴 수 없습니다.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은영 씨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자면 속이 불편했습니다. 더부룩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누워있으면 더 심했습니다. 역류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깊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얕은 잠만 반복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위뿐 아니라 전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간, 췌장, 담낭이 모두 관여합니다. 밤에 이 모든 기관들이 활발히 일하면 몸은 쉴 수 없습니다. 낮에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활동하면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OP3 따뜻해서 괜찮을 거라 믿은 음식. 재호 씨는 따뜻한 국물을 좋아했습니다. 저녁 늦게 출출하면 라면을 끓였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포만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문제였습니다. 국물 음식, 특히 라면이나 짠국은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나트륨은 체액 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체온도 상승합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내려가야 합니다. 올라간 체온이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잠들기 어렵습니다. 수진 씨는 라면을 먹고 나면 목이 말랐습니다. 갈증이 느껴졌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잠에서 깹니다.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수면이 단절됩니다. 나트륨은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밤에 신장이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려 합니다. 이 과정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예민해집니다. 밤에는 짠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TOP 이 잠을 깨우는 음료. 영희 씨는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하루에 여러 잔 마셨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마셨습니다. 커피가 습관이었습니다. 식후에는 항상 커피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커피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외의 음료들도 있었습니다. 녹차, 홍차, 콜라, 에너지 음료, 이런 음료들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커피보다 적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합니다. 각성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졸음을 억제합니다. 수면 유도 물질인 아데노신을 차단합니다. 뇌가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들기 어렵습니다. 옥경 씨는 카페인의 반감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인이 몸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러 시간이 걸립니다. 저녁에 마신 카페인이 밤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전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대사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카페인이 몸에 오래 머뭅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영향이 더 오래 갑니다. 시니어일수록 오후 이후에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도 조심해야 합니다. 술이 잠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졸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자주 깨게 만듭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TOP 일밤의 가장 흔한 실수. 정석 씨가 깨달은 것은 밤에 가장 흔한 실수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과식입니다. 저녁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하루 중 저녁을 가장 푸짐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니 식사가 풍성합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습관이 먹게 만듭니다. 낮에는 바빠서 제대로 못 먹었으니 저녁에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활동이 줄어듭니다. 소비할 에너지가 적습니다. 많이 먹으면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과식하면 위가 팽창합니다. 위벽이 늘어납니다. 불편합니다.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누우면 더 심합니다. 횡격막을 압박합니다. 호흡이 불편해집니다. 편안하게 잠들 수 없습니다. 민준 씨는 저녁 과식 후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배가 부르니 누워도 불편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자세를 자주 바꿨습니다. 어느 쪽으로 누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신경계 리듬도 붕괴됩니다. 많은 양의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소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소화에 필요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부교 감신경이 우세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리듬이 어긋납니다. 잠의 시작이 지연됩니다.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나야 잠들 수 있습니다. 과식하면 소화 시간이 길어집니다. 몇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잠들 수 없습니다. 늦게 잠들게 됩니다.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은영 씨가 이해한 것은 위가 밤에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화 신호를 보냅니다. 음식이 들어왔으니 소화해야 한다고 알립니다. 통증 신호도 보냅니다. 과하게 찾거나 자극받으면 불편함을 전달합니다. 불편 신호가 계속됩니다.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신호가 옵니다. 재호 씨가 배운 것은 뇌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오는 신호를 뇌가 받습니다. 처리합니다. 반응합니다. 각성을 유지합니다. 완전히 쉴 수 없습니다.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얕은 잠만 가능합니다. 수진 씨가 깨달은 것은 잠이 조용한 상태의 총합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조용해야 합니다. 소화 활동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심장이 조용해야 합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호흡이 조용해야 합니다. 깊고 느리게 쉬어야 합니다. 신경계가 조용해야 합니다. 각성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영희 씨는 하나라도 시끄러우면 잠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가 활발히 움직이면 안 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면 안 됩니다. 호흡이 거칠면 안 됩니다. 신경이 예민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고요해야 깊은 잠이 옵니다. 옥경 씨는 음식이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위의 활동을 결정합니다.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호흡 패턴도 바꿉니다. 신경계 상태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음식 선택이 중요합니다. 정석 씨는 밤의 음식이 단순한 배고픔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내일의 컨디션을 만드는 선택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가 이해한 것은 참는 밤이 아니라 준비하는 밤이라는 것입니다. 굶는 게 아닙니다. 저녁을 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언제 먹느냐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은영 씨가 배운 것은 잠드는 몸의 환경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벼운 위가 필요합니다. 소화가 끝나거나 거의 끝난 상태가 좋습니다. 안정된 호흡이 필요합니다.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낮아지는 체온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체온이 내려가야 합니다. 재호 씨는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먹었습니다. 잠들기 몇 시간 전에 식사를 마쳤습니다. 소화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달라졌습니다. 잠들기가 쉬워졌습니다. 수진 씨는 저녁 메뉴를 바꿨습니다. 기름진 것을 피했습니다. 담백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채소 위주로 먹었습니다. 단백질은 적당히 넣었습니다. 탄수화물도 과하지 않게 먹었습니다. 가볍게 먹으니 속이 편했습니다. 영희 씨는 밤에 간식을 줄였습니다. 습관적으로 찾던 과자를 멀리했습니다. 단 것을 참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출출함을 달래줬습니다. 옥경 씨는 카페인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오후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마셨습니다. 카페인 없는 차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밤의 수면을 도왔습니다. 정석 씨는 술을 줄였습니다. 매일 마시던 습관을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양도 줄였습니다. 술 없는 저녁이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아침이 개운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민준 씨는 과식을 피했습니다. 배부르게 먹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먹고 그쳤습니다. 조금 덜 먹는 것 같아도 괜찮았습니다. 밤에 편안했습니다. 잠들기 쉬웠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은영 씨는 잠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눕는 시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침대가 편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잠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덜 깼습니다.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잤습니다. 수면이 연속적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몸과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자려 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이 준비되도록 도왔습니다.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흐름을 존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잠이 왔습니다. 수진 씨는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피곤이 풀려 있었습니다. 밤에 제대로 쉬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활력이 있었습니다. 기분도 좋았습니다. 영희 씨는 낮 시간이 충실해졌습니다. 밤에 잘 자니 낮이 좋았습니다. 집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기억력도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취미 활동도 즐겼습니다. 옥경 씨는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잠을 잘 자니 전반적인 컨디션이 개선되었습니다. 면역력도 좋아진 느낌이었습니다. 감기에 덜 걸렸습니다. 피로가 덜 쌓였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석 씨는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잘 자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부드러웠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수면이 삶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불면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력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 선택으로, 시간 조절로, 습관 변화로 수면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은영 씨는 감사했습니다. 이 정보를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밤에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잠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재호 씨는 이제 압니다. 불면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리듬의 문제입니다. 몸의 리듬, 신경계의 리듬, 소화의 리듬이 맞아야 잠들 수 있습니다. 이 리듬을 만드는데 음식이 관여합니다. 수진 씨는 오늘 밤부터 가능한 변화를 압니다. 식탁의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피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먹을지, 언제 멈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영희 씨는 잠 안 올 때 피해야 할 음식이 있다는 것이 먹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밤에 몸이 얼마나 섬세하게 쉬고 싶어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몸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옥경 씨는 음식과 수면의 관계를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먹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 건강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석 씨는 이 지식을 나눕니다. 가족에게 알려줍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조금만 신경 쓰면 잠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함께 좋은 밤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민준 씨는 계속 실천합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가볍게 먹고, 카페인을 피하고, 단 것을 줄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은영 씨는 밤이 편안합니다. 잠자리에 드는 것이 기쁩니다. 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 밤 잘 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잠은 먹는 것으로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어 수면 호르몬 생성에 기여합니다. 아몬드도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긴장을 풀어줍니다. 소량 먹으면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이 풍부합니다. 칼슘은 뇌가 트립토판을 이용하는 것을 돕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전통적으로 수면에 좋다고 알려진 이유입니다. 키위도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세로토닌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통곡물도 좋은 선택입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급격한 변동을 막습니다. 밤에 안정된 혈당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허브차도 좋습니다. 카모마일 차는 전통적으로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벤더 차도 이완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없어 밤에 마시기 좋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의 리듬이 형성됩니다. 주말에도 가능하면 비슷한 시간을 유지합니다. 저녁 운동은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잠들기 직전에 하면 오히려 각성될 수 있습니다. 저녁 일찍 적어도 잠들기 몇 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어두워야 합니다. 조용해야 합니다. 시원한 온도가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 환경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의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짧게, 이른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늦게 길게 자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점심 후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명상, 호흡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들로도 불면이 지속되는 경우, 수면 중 호흡 문제가 있는 경우, 낮에도 심한 졸음이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수면 장애는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잠들지 못한 밤에 음식이 먼저 말을 걸고 있었다는 이야기, 잠 안 올 때 절대 피해야 할 음식 TOPO에 대해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밤에 몸이 얼마나 섬세한지 이해하는 것, 음식 선택이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 작은 변화로도 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면이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